자, 지금 우리 와 있는 데가 분황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할 때 그 분황사거든요. 그래서 용궁을 기점으로 용궁을 나중에 갈 겁니다. 용궁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용궁에 가도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용왕들도 다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 원치 않는 기록이 심청전에 나오죠. 그래서 심청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심청이 용왕 눈에 맞았으면 못 나왔다. 그래서 때론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도 용이 있어요. 여기도 용이 있어. 이 분황사에도 용이 있어. 그 얘기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황사라고 하는 건 용궁의 북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분황이라고 하는 게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절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에 이런 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절이 분황사. 그래서 분황사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보통 절 이름은 산 이름을 따거나 경전에서 어떤 구절을 따거나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이런 희한한 명칭을 쓰는 게 이제 선덕여왕과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자 들어가는 절이 분황사, 황복사, 황룡사, 그 다음에 황성사, 이렇게 4개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절은 지금 우리 일정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분황사, 황룡사, 황복사는 갈 거고, 그 다음에 황성사는 지금 위치를 잘 모르는데 저 모량 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디가 모량이냐면 김대성이 모량리 출신이거든. 거기가 어느 쪽이냐면 저기 신경주역 가는 쪽에, 태종 무열왕릉 쪽에, 모르셔도 됩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덕여왕이 창건한 사찰인데, 분황이라고 하는 게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향기로운 풀일은 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선덕왕 직위삼사라고 선덕여왕이 아주 정치를 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선덕여왕 때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신라가. 제가 선덕여왕 갖고 논문을 여러 개를 써서 전문가입니다. 선덕여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뭐 예언적이고 뭐 군사적으로도 훌륭하고, 영묘사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이제 뭐 개구리가 우는 걸 보고 군대가 매복해 있는 걸 딱 알아서 신기하게 탁 접수를 하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이제 그쪽을 내일 갈 겁니다. 사천왕사 위에 도리천의 장례를 지내달라. 그거는 선덕여왕이 전륜성왕이었다라는 상징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태종이 꽃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란꽃의 그림에 씨도 보내고 꽃 그림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란꽃은 이제 향기가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당태종의 의도를 쉽게 간파한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황제 중에 한 명이 당태종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굉장한 성군이고 영의한 사람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상태가 메롱이었고 누군가 그거를 잘 세탁을 해줬다. 그 세탁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계에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이어서 김춘추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이, 김춘추는 신분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제 저 문이잖아. 그래서 진골로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족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계급이 떨어져요. 마누라 신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정통 왕위 계승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뭘 하냐면 앞에 왕의 권위를 빌려야 되고, 선덕여왕은 신분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을 추모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교나 기본 귀족들이 자꾸 맘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판을 바꿉니다. 그래서 선덕여왕까지는 선덕이라고 하는 게 불교적인 거예요. 그다음 선덕여왕 이름 자체가
덕만이고 아버지 진평왕이 이름이 뭐냐면 백정왕. 백정왕이 부처님의 아버지 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같은 그런 식의 구도들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진평왕 입장에서는 부처님 같은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겠지. 예. 그런데 딸이 나왔지. 예. 안 달고 나온 거로 재료가 부족했어.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재료가 부족했어. 누가 빼돌렸어. 그래서 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좋기 때문에 김춘추 입장에서는 그 후광을 입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불교를 약간 이렇게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 세력들보다 차별성을 두려고, 그래서 유교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고 중국 쪽에 줄을 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김춘추부터는 태종입니다. 시호 자체를 유교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종 무열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왕들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라 중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덕여왕이 아무튼 뻥튀기가 된 인물이지 실제로는 상태가 메롱이었다. 그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태종이 그 모란꽃 사건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봐봐. 그게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진평왕 때 모란꽃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진평왕 때 왔으니까 선덕여왕은 공주였었을 거고 덕만공주였을 때 왔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좌해서 영민한 걸 발현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건 삼국사기설이고, 삼국유사에는 왕일 때 당태종이 보내는 거예요. 당태종이. 예. 그래서 너 혼자 살고 있지? 외롭지? 이렇게 성희롱입니다. 그게. 선덕여왕은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그런 걸 보고 갈문왕이라고 하는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성희롱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선덕여왕이 그거를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받아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간파를 해도 귀족들이,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왕을 좀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향기가 있다 라는 식의 이름을 짓고, 여기가 아주 고대 명당터거든요. 전부시대 실처가람지 엄청난 명당터예요. 거기다가 구충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충탑을.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구충탑 만드는 게 수월치가 않아서 이제 중국탑 양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런 걸 보고 모전석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벽돌탑으로 만들어요. 벽돌로 만들고 우리는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는 큰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돌 같이 돌을 깎아서, 그래서 저건 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3층 남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저기 이제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거의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정리해서 3층으로 아민 거고, 실제로 그 부재들이 저쪽에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치워놨어요. 그래서 9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렇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왕권이 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큰 건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종교 건축을 하는 거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왕의 권위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대신들이 몸만 먹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좀 더 잘해서 내가 안 흔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비극적이게도 선덕여왕은 제위 15년에 비담 염종의 난에 의해서 죽습니다. 염종의 난에 의해서, 그 난 과정에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난 기간에 죽어. 난이 끝나기 전에는 죽어. 근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병사했다는 설이고, 그냥 자연사,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이제 죽게 됐다는 설이고, 하나는 칼 맞아서 죽었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과정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요 난 과정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전면으로 부각하는 게 김유신, 김춘추. 그 난을 진압한 사람이 아무튼 최강자거든요. 그리고 그 최강자는 누구냐? 당연히 김유신이 나오면 무조건 김유신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유신과 이렇게 뭐 부딪혀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 비담 염종의 난이 저쪽 명할산이라고 있어. 명할산. 그쪽에서 산성을 끼고
산성을 끼고 전투를 하거든요. 명할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장악한 거야. 그리고 김유신 쪽은, 김유신 김춘추 쪽은, 선덕여왕이랑 김유신 김춘추 쪽은 도성, 그러니까는 사대문 안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성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도 도성은 전 의장대 비슷한 사람들인 거고, 산성은 실전 부대예요. 그래서 산성 쪽이 훨씬 더 강하고, 실제로 해성이 떨어졌지. 그래서 반월성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유신, 김춘추, 선덕여왕은 반월성 쪽에 있었는데, 반월성 이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딱 봐도 저건 방어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해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반월성 안으로 이게 해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봤냐면 왕이 죽을 거다. 맞긴 맞아. 결국 선덕여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비담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 정도 들어보신 한국 사람이면 김유신이 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걸 날려서 그게 해성이 올라갔다라고 구라를 치고 사기를 역전시켜서 산성에 있는 거를 반월성 군대로다가 조져버리는, 그러면서 자기 위치가 뭐 엄청나게 떡상을 하죠. 그 힘으로 김춘추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비담은 상대등이에요. 국무총리. 그리고 김춘추가 외교 담당인데 김춘추하고 이게 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비담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신분으로서도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국무총리니까 선덕여왕이 돌아가시면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김춘추가 워낙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백제랑 전쟁 관계에서 김유신 세력이 김춘추를 후원하기 때문에, 걔네가 결혼 동맹이잖아요. 일종의 결혼 관계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지원이 되니까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비담이 선덕여왕이 상태가 약간 떨어졌을 때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총리가. 아니, 기다리면 내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다려도 저놈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지. 그게 비담의 온종의 난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선빵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런 선빵,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는데, 선빵을 날렸으면서도 김유신한테 입지도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유신은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늘에서 칼을 받은 사람이잖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칼을 받았잖아, 김유신이. 아, 그거 몰라요? 그게 일종의 제다이의 광성검 같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총을 받았으면 당나라까지 먹었어, 우리가. 소정방 무덤이 중국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소정방이 우리나라에서 까불다가 김유신한테 갔을 거다. 보통 역사에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유신한테 저 당한 것 같다. 이 사람이, 소정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데도 역사에서 어느 순간에 싹 지워져 버려요. 그 얘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유신밖에 없어요. 그 양반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유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 사건들의 정점에 있는 게 사실은 이 불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그 스토리랑 잘 맞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유물을 발굴하니까 바늘이 나와요. 바늘. 금바늘, 은바늘 같은 게 나와. 그 다음에 바늘통이 나와. 그러니까 보통은 불교에서 이렇게 사리장엄고, 사리랑 같이 이렇게 넣는 물건에서 그런 물건을 넣지는 않습니다. 가위 같은 거는 벽사라 그래서, 예전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사놨고 이러면 가위 같은 거 놓고, 그 다음에 개업식에도 가위 같은 거 놓고, 그 다음에 담벼락에 사람들이 오줌을 많이 싸면 가위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싹둑 잘라서 더 이상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칼과 더불어서 가위가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이렇게 치고 엿장수들이 치는 게 사실은 그게 연원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단순히 엿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삿된 것들을 쫓는 의미들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여성용품이 왜 들어왔겠느냐? 그건 선덕여왕의 염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아구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그 황제는 선덕여왕이에요. 여기서 당나라 황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이러 되게 재밌는 게 당나라 도선이 고승전에 자장전을 쓰거든요. 자장이 조금 더 선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선이 더 위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장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자장이 더 선배거든요. 나이가 많았다고. 나이가 많았다고. 견문은 도선이 훨씬 더 넓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중국에서 많은 걸 보는 사람이고, 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보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장전이 그 고승전 안에, 속고승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고승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자장률사가 여기 주지를 합니다. 여기 주지를 합니다. 선덕여왕이 나라가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자장률사가 빨리 와서 이거를 좀 안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사신을 요청을 해. 그래서 당태종한테 허가를 받아서 자장률사가 돌아오시거든요. 돌아와서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걸 세워주면서 이제 종교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신장시켜서 왕권을 안정시켜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자장률사는 막상 돌아왔을 때 국통이 됐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후대로 말하면 국사 같은 게 됐는데 황룡사로 못 들어갑니다. 자장률사 뺀찌 사건이라고. 이게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학파인데 갔다 오니까 내 자리는 이미 묻혔지. 아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뭐 중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라, 아니면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라. 그러면 네 자리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갔다 오니까 판이 바뀌었지. 판이 바뀌었고, 그 지도 교수도 그 과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시절이 다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이미 이쪽 세력들도 이미 커올라 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황룡사로 못 들어갑니다. 막바로. 그래서 자장률사가 나중에 황룡사 들어갈 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서 보살개본, 개와 관련된, 개울과 관련된 이걸 설법을 이렇게 하실 때 감로가 내리고 이적이 발생을 해요. 그걸로 조져버려. 그걸로 조져버려.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저도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올 때 우리 PD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마인데 장마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비 온다는데 어쩌죠? 이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 걱정 마라.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애석하게 비가 안 오네.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되네. 조건이 안 되네. 이게. 그리고 우리 온다 하니까 이게 지금 보일러를 너무 많이 쐬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황룡사 주지가 나중에 되긴 돼요. 그 사건을 반전을 해서. 그래서 2대 주지가 이제 자장률사가 황룡사 주지가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저쪽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대기, 여기서 아예 못 들어가는 팀도 있고, 이쪽이 약간 이제 뭐 안 될까, 뭐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 절이에요. 그리고 그 도선의 속고승전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왕분사라고 나옵니다. 왕분사. 분황사가 아니고 왕분사. 그거를 이제 뺏기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들이 신라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당으로 넘어가면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자가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하필 우리가 황자를 쓴 거를 저놈이 왕자로 바꾼 거야. 기분 더럽지? 우리는 황제라고 맘먹으려고 들었던 거고,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게, 야, 너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뭐 천황이다 이러면 우리는 천왕. 황태자라고 안 하고 왕세자 이렇게 부른다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일본만 그렇게 부르지 중국은 그렇게 안 불러, 우리가.
중국은 중국은 황제라고 그냥 불러주잖아. 일본만 그렇게 불러. 중국은 그냥 냅둔다니까. 그러니까 너 깐놈이 무슨 황제야, 기분 나쁘게. 이 얘기가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선이 한 글자는 의도적으로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비 그림이 되게 재밌는 설이 있어요. 동양화 독법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비가 노인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아니, 중국에서는 접자하고 질자하고, 그러니까 나비 접자하고 노인 질자가 발음이 똑같아요. 디에라고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나비를 그리면 80살까지만 장수해라라는 의미 때문에 나비를 안 그렸다라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문에 훨씬 능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발음이 지금 발음처럼 다시 이게 동일 발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무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은 한자가 우리가 능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당시는 밥 먹고 한자 쓰는 문화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고 선덕여왕이 얘기하니까 브라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도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 인도에서는 사자를 전부 숫사자만 씁니다. 여기는 숫사자 2마리, 암사자 2마리. 예. 그 제가 책 쓸 때도 이게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음양을 맞추는다는 생각이 있는 게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숫사자 4마리, 숫사자 4마리를 놓고 그 위에 앉아요. 그걸 사자자라 그래요. 그게 최고의 논쟁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최고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임금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인도에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뽀대가 나는 거지. 뽀대가 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저 탑도 기단부에 세우는 게 그 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어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단에다가 더 아래다가 꽉 몰아서 넣으면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같이 되는 거고, 그걸 약간 벌려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었는지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게 맞을 거고, 불국사 같은 경우는 가운데입니다. 불국사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불국사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불국사도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국사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자가 동서남북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른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감방으로다가 옮겨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스타일이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전석탑에 얽힌 그러한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당태종한테 당하고 나서 성희롱 비슷하게 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계속 이렇게 치고 오니까 그거를 군대적으로 어떻게 좀 막으려고 당태종에게 걸사표를 올려요. 걸사표.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당태종은 성군은 성군인데 싸가지는 더럽게 없어요. 싸가지 진짜 없어. 그래서 고구려에 왔다가 눈깔 빠진 거예요. 그게 다 업보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눈이 화살에 맞으면서 조금만 뒤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당태종 더럽게 짜증내거든. 자치동감에도 보면 눈깔이 나간 거는 기록에는 없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없습니다. 만주 쪽하고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얘기지, 중국 쪽 기록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 쪽팔린 거는 안 씁니다. 그게 그것도 마질놈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당태종이 고구려에게 와서 눈깔이 빠졌다는, 여러분이 고구려를 너무 막 이렇게 크게 역사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너무 고구려를 이렇게 크게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컸으면 신라한테 절대 안 줘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 땅이 크다고 큰 게 아니고 거기 사람 안 살아. 그 만주 쪽에 사람 안 살아. 거기 땅값 허른 데야. 거기 겁나 허른 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당태종이 거기 와서 눈깔 빠진다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생들 담배 피는데 한마디 했다가 걔한테 두드려 맞. 이거 말도 못한다. 맞고 말을 못해. 신고도 못해. 왜? 지가 쪽팔려. 지가 쪽팔려.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의 자존심 입장에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걸사표를 선덕여왕이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너네가 여자를 임금으로 모셔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내 조카를 한 명 보내줄 테니까 걔를 왕으로 삼아.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군대도 보내줄게. 진짜 그지같이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쪽팔림을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엄청난 쪽팔림을 당한, 그것도 우리가 위로 모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당한 거니까. 그거의 기점이 돼서 비담 염종의 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군주가 정치를 잘 못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게 이런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큰 건축물을 저걸 구층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저거를 전부 다 일반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든 거예요. 공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벽돌보다. 돈이 저렇게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거를 나라도 어려운데 왜 합니까?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뭐가 있느냐?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하나는 내 권위를 주변에 보이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자식들아, 나 아직 끄떡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속으로는 그거지. 부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난 미치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날아가려고 해요. 이 귀족제 사회는 조선하고 다릅니다. 귀족들은 다 사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나 나나 이렇게 맘먹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군신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네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뭐 그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니까, 귀족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 여기가 용궁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용이 살아요. 요 이제 또 다른 얘기야. 이건 지금 용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용 얘기. 여기 진짜 전설적인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분황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소략한 절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 용이 어디 있냐면 저기 있어요. 저 우물 안에 원하고, 저 안에는 원이고 밖에는 팔각형으로. 그래서 저건 아마 팔정도를 상징하는 그런 우물이었을 거예요.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 뭐 이렇게. 용이 진짜, 이 신라의 용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신라 초기 기록에 보면 아무튼 뭐 용이 지천이에요. 나정의 아니 나정이 아니고 저 아령정. 아령정의 아령도 용하고 관련되는 거고, 용이 옆구리로 나오는 거예요. 용 옆구리로 나와서 그 박혁거세 마누라가 용 왼쪽 옆구리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서 남자, 왼쪽 옆구리로 나오면 여자.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간 뒤에 이게 윤색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신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여기만 용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용 있잖아. 저 뭐야, 기림사도 연못 위에서 지어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들어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고 뭐 양산에 용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록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기림사도 그 연못 메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통도사도 구룡지, 거기가 배꼽이잖아요. 거기 용, 그래서 용 8마리 날려보내고 한 마리 남아가지고 이렇게 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요. 그래서 용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감은사지 가면 거기 이제 용 왔다 갔다 하라고, 용용 죽겠지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요. 아버지가 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 토템이라고 하는 게 초기 신라의 아주 강력한 토템 중에 하나예요. 선왕이 죽어서 용이 될 정도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호국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능지탑이라고 저 뒤쪽에 거기서 화장을 하거든요. 그 호국용이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필 축생이 되려고 하십니까? 임금 자리를 버리고 왜 축생으로 환생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인도용의 스토리하고 중국용의 스토리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용의 스토리는 주역에 나오는 뭐 황룡유해, 그 다음에
현용제전, 용이 밭에 있다. 드러난 용.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는 황룡류에는 뭐냐 맨 끝에까지 올라간 용, 날아서 올라간 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용은 비룡제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용비어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승천의 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인도 용은 용왕이에요. 용왕, 바다에 사는 용왕. 그리고 이 신라용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용하고 또 약간 달라. 달라. 그래서 이런 용토템이 정리된 건 아닌데 뭔가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미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용의 원래 이름이 우리 이름이 미르잖아. 그래서 이 밑에 거기 용궁이 있고 여기도 지금 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무왕 얘기에 보면 스님은 인도용 얘기를 하고 있고 문무왕은 이 동네 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호국용이 될 거야. 김유신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은 뒤에? 김유신 어디 갔는지 아세요? 33천 도리천에 있어요. 김유신이. 김유신이. 선덕여왕도 거기 있거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관계지는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같이 살아. 아니 부부로 같이 사는 거 아니고 그냥 같은 지역에 살아. 같은 동네. 반상회 때 본다. 반상회 때. 그 반상회 하는 공간이 선법당이야. 아니,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게 선법당이라는 공회당이 있어. 제석천 말고 32천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 선법당이 있고, 그 다음 제석천은 묘승전, 수승전, 거기서 살아. 승전 이런 데 살아. 그래서 왕궁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용 얘기가 있고, 원성왕 때예요. 원성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라 하대를 여는 게 해공왕이 태종무열왕 김춘추계가 해공왕까지 가고, 해공왕 들어봤습니까? 해공왕 재료까진 됐는데 정신이 부족하대. 그거 해공왕.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내는 여자고 밖에 재료는 남자야. 그게 해공왕. 그 사연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전우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대. 그래서 표운 스님이 전우치 영화 이런 데 보면 표운대덕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천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표운이 천상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하느님 제석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다. 아들은 안 된다. 이랬더니 그럼 아들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달라. 그랬더니 스님도 왕의 말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달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 그게 세계 최초 성전환 수술 기록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달아줬어.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아는 줄 수 있는데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걔를 그게 해공왕인데 어렸을 때 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계속 많이 벌어지고 얘는 여성용품을 좋아한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내는 안 바뀐 거야. 겉에만 달고 나온 거지. 여러분하고는 반대네. 여러분하고 반대. 뭐 그래서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안티를 부른대. 자꾸 공격적으로 하지 말해.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때 들어서는 게 누구냐면 선덕왕이에요. 선덕여왕 말고 선덕왕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나거든요. 해공왕 때. 그때 그거를 이제 장악하면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걔가 죽였는지 그 난 때문에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난을 진압하고 나오니까 해공왕은 죽어 있어 벌써. 근데 그 진압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 반란군에서 죽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지가 왕이 되는 게 선덕왕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라 하대라 그러거든요. 신라 중대까지는 김춘추 계열이에요. 해공왕까지는 김춘추 후손들이고 여기서부터 내무랑 계열로다가 다시 바뀌어요. 내무랑 계열로 다시 바뀌어.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왕이 나옵니다. 그게 괴릉, 원성왕, 원성왕이 나와요. 원성왕이 왜 유명하냐면 복 받아서 왕 되는 사람. 복 받아서 왕 되는 사람.
원성왕이 김경신인데 원래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본 얘기야.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다 들어본 얘기야. 김주원이 다음 왕입니다. 선덕왕 죽고 김주원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물이 불어가지고 그 들어봤지? 주황산 얘기. 주황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그게 주황산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건 그쪽에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불어서 북천에 물이 불어서 다리도 다 끊기고 그래갖고 며칠 늦었더니 원성왕이 홀라당 해먹었대. 그래서 내가 왕 이렇게. 그 김주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김주원이 그래서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지만 벌써 이미 다 경기는 끝난 것 같고 그 며칠 사이에 경기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인심은 진짜 거지 같은 겁니다. 인심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면 안 되는데 인심 믿으면 안 돼. 왜?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전부 붙어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싹 쏠려가.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야, 내가 독거노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딱 이기니까 그래서 원성왕이 왕이 되고 이제 좀 미안했지 김주원한테는. 그래서 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역사에 나오는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명주군 왕입니다. 강릉 일대를 시급으로 줘서 왕으로 봉해버려요. 그게 명주군 왕이에요. 명주군. 실제로 있습니다. 왕릉도 있고. 명주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명주군이 구주 오소경 할 때 거기 명주군이 있고 그게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같은 걸 만들어서 너 거기 왕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줬는데 나중에 그 아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었는가 봐.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라하대 때 그 유명한 김헌창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습니다. 이 역사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안 가르쳐줘. 근데 그게 그런 사건이에요. 이 명주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는 그러한 측면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이 명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장률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천태자도 있고 그래서 그 보천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명주 쪽으로다가 피난 갔다가 내려와서 성덕왕이 되는 거고 신라의 왕으로 돌아오는 거고 김주원은 끝까지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못 돌아와요. 자장률사도 못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김춘추한테 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세력을 규합해서 오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강릉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거기가 그 명주군 쪽이 옛날에는 별도예요. 신라시대 때는 별도예요. 그리고 거기를 장악한 사람이 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경주기 때문에 이 동해안 쪽으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꽃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그게 헌화가 수로 부인 헌화가도 그 길이에요. 근데 보면 그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재밌지. 그 노인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노인은 노안이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있으면 꽃을 줄 수도 있어. 마스크 벗지 마. 꽃 뺏긴다. 꽃 뺏긴다. 그래서 그 명주와 관련된 것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뭔 얘기를 해주냐면 그 원성왕 때 이 용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문왕사와 관련된 용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